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베트남에서 제정된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슈 분석 리포트 제2025-11호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정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10월 10일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을 제정하여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행령의 공식 시행일은 10월 10일이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시점은 각 부처별 시행규칙이 발행된 이후라는 것입니다. 실제 수출허가 의무는 시행규칙 공표 이후 공표된 품목에 대해 허가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베트남 측은 부처별 시행규칙의 정확한 발행 시기를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베트남 수출 기업들께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행령에서 통제하는 품목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은 핵, 전자, 화학, 금속, 무인기를 포함하여 총 10개 분야 54개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무역부는 전자, 화학, 금속, 무인기 분야를, 과학기술부는 전자와 핵 분야를, 건설부는 항공 및 해양 분야를 담당합니다. 보건부는 인체병원균과 독소를, 국방부는 무기 품목을 관장합니다. 베트남의 조약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 현황입니다. 베트남은 NPT, BWC, CWC 등 3대 비확산 조약에는 가입했습니다. 이는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약속에는 동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바세나르 체제, 핵공급국 그룹, 호주 그룹,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등 4대 국제 수출 통제체제에는 모두 미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 기준의 구체성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을 포함한 4대 체제 가입국들은 고속카메라를 통제할 때 촬영속도 0.5mm/마이크로초 이상, 시간분해 능력 50나노초 이하와 같이 매우 구체적인 기술 사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러한 상세한 통제 기준 없이 고속카메라라는 포괄적인 범주로 통제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어느 제품이 통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향후 부처별 세부 시행 규칙이 발표될 때 이 부분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 제품이 허가 대상인가? 일 것입니다. 베트남 시행령 제7조를 살펴보면 각 부처가 공표한 세부 목록의 HS코드, 품명, 그리고 기술사양,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일치해야만 수출허가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현재 시행령 부록에는 HS코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17조는 향후 각 부처가 소관 품목에 대해 세부 목록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세부 목록에는 품목별 HS코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품명과 기술 사양만으로 1차 판단을 하되 향후 발표될 부처별 세부 목록에서 HS코드가 공개되면 최종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유의할 점은 대량살상무기 관련 우려가 있거나 지정된 최종 사용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통제 목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수출허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선적별 허가입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다만 해당 선적권에만 적용되므로 새로운 수출권마다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기간부 허가입니다. ICP, 즉 내부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12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수량 제한 없이 여러 번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ICP, 즉 내부준수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CP는 전략물자 통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내부 절차 체계를 말합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2년 이상 내부 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인증은 5년간 유효하며 가장 큰 혜택은 기간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2개월 동안 수량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거래하는 기업에게는 필수적인 인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CP는 최종 사용자 검토 절차, 법령 갱신 절차, 내부 교육, 문서 보관, 신고 절차 등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 부록 2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2026년 4월경까지 국가단일 창구 포털을 통한 온라인 허가 신청 및 발급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국가단일 창구는 재무부가 관리하는 전자 플랫폼으로 이중용도 품목 허가의 신청 및 발급 절차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실제 허가의 심사 및 발급 권한은 각 소관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역거래자, 즉 기업이 져야 할 주요 책임과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 용도와 최종 사용자에 관한 신고 의무입니다.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대량살상무기의 생산이나 사용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인지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최종 사용자나 수령자가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 기관이나 개인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에는 산업무역부와 국방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은 기록 의무입니다. 기업은 전략물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과 정보를 유지해야 하며 허가기관이나 관할 당국이 회의를 요청하면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시행령 준수 여부를 점검할 때 관련 기록과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서류 보관 의무도 중요합니다. 허가 신청 서류와 관련 문서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제출 의무입니다. 전략물자 관련 활동을 수행한 기업은 매년 1월 30일까지 산업무역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허가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기록 관리와 연례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향후 6개월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내용을 참고하실 분들께서는 잠시 화면을 멈추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베트남 전략물자 무역통제 시행령 제정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